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32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요나, 박세나, 전예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인데요. 보수 기독교계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 바이든의 전임 정권인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된 대법관들로 연방 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완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6대3으로. 그래서 이번에 affirmative action 얘기부터 할 텐데요. affirmative action은 이제 소수계 우대 정책이지만 여기 소수계에는 아시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렇죠. 아시안이 아니고 흑인하고 라틴계를 말하는데 어쨌든 이번 케이스와 관련해서 한인 사회를 포함한 아시안 사회의 승리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입시 전문가들은 그동안 한인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 학업 성적에도 불구하고 흑인, 히스패닉 등에게 주어지는 인종 우대 점수에 밀려서 진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특히 인종 다양성을 중시하는 아이비리그 명문대들의 경우 그동안 한인 그리고 아시안 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입학 문턱을 높이면서 힘들었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서 이제 입시제도 변경 불가피해지면서 한인 아시안 학생들의 입학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합니까? Affirmative action. 저는 과연 이것이 아시안들에게 유리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위헌 판결이 나고 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1961년도 존 F 케네디 대통령 네. 당시에 이제 행정명령으로 도입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아시안들이 주목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계들이 흑인과 라티노에 이제 맞춰져서 이제 그 행정명령이 떨어진 거였는데 이 사실 어떻게든 그 소수계라는 명칭이 붙어 있는 그러한 정책들에 손을 대는 것이 과연 아시안들에게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뭐 일단 어쨌든 아시안들이 이익을 받을 것이다라고는 얘기가 나오지만 일각에서는 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백인들한테 우리 이용당했다. 왜냐하면 이게 백인들은 좋아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백인 비율이 높지 않겠습니까? 네. 뭐 하버드 입학률이나 뭐 이런데 노스캐롤라이나 대라던가 유대인들도 이제 거기에 포함되죠. 그렇죠. 얼굴색은 백인이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결과론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갔을 때 이거 위헌 판결로 인해서 아시안의 하버드나 이런 아이비리그 등 명문대학교 입학률이 어떻게 되는가.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판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말 아시안들에게 좀 유리한 그 결정이었나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 과연 이게 확실하게 아시안들한테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그렇죠. 입장인 거죠. 네네네. 예,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뭐 전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시안계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각 대학교에서 이걸 공정하게 뭐 이걸 흑인 관련해서 그리고 라틴계를 이제 소수 우대 정책을 해주는 거를 이제 위헌이 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오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오픈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백인 위주로 또 더 선별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공정하게 대입 정책을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아시안 이 한국 사람들한테도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게 공평해지는 거거든요, 솔직히. 네. 이게 뭐 어떤 특정한 인종에다가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돼야 흑인들도 주류 사회에서 목소리를 더 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셨거든요.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 네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이런 평등 이 정책들이 좀 각 대학에서 잘 지켜진다면 아마 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좀 더 우수한 인재들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안 학생들한테. 네,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과연 그 대학들이 공정하게 그렇죠.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인가라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좀 그게 중요한. 핵심인데. 네. 그러니까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렸더라도 대학들이 또 알아서 그렇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또 룰을 정하는 거 아니야? 사실 왜냐하면 대부분 지금 재량권. 대번 지금 재량권. 문제가 발생했던 게 이제 하버드에서 네. 이제 동문들을 대상으로 동물의 자녀들을 뽑아주는 게 지금 20% 30%가 가까이 레거시 입학.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헌법이 이제 판결이
난 후에도 어떻게 좀 조치가 돼야 될지 이거는 네, 좀 정부 맞습니다. 측에서 각 대학들로 하여금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좀 팔로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affirmative action 놓고 이제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 대법원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존 케네디 당시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진 액션이었는데 이때 정부 기관들은 지원자의 인종이나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와 무관하게 고용되도록 어퍼머티브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반대로 적용됐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인종이나 피부색에 관련 없이 출신 국가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고용이 되어야 한다는 어떻게 이런 조치가 그런 식으로 오히려 반대 역차별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만약에 흑인이었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안이랑 오히려 흑인이랑 좀 분열을 조장하게 된 모습이 조금 그려지는 게 그 한 아시안 단체 회장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오늘은 비 큰 날이다. 이제 딸이 우리가 이걸 위해 싸운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렇게 자화자찬한 그러니까 좀 자축하는 글을 올렸더니 아시안이 아시안. 네. 근데 이제 제멜 힐이라는 네. 그 한 저널리스트가 흑인 저널리스트, 흑인 네. 여성 저널리스트가 그러니까 ESPN으로 유명했던 예. 우리는 미국에서 아시안을 위해서 항상 싸워준 사람들의 등에 칼을 이제 아시안들이 꽂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서로 리트윗하면서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분이 흑인이 아시안을 위해 싸웠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솔직히 약간 그런 느낌을 물론 뭐 흑인이 이제 차별을 예전에 받고 대표적인 소수계의 대표적인 이런 인종이 됐기는 했지만 뭐 그 덕분에 아시안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은 것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 성적하고는 좀 별개가 아닌가 그쵸. 싶어요. 근데 사실 뭐 전예지 기자가 방금 짚었듯이 네. 아시안 입장에서는 뭐 환영할 일일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흑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이권을 뺏긴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 흑인들 있기 입장에서는,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저 주장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가네요. 그 네. 흑인 그 저널리스트. 그 제밀 힐.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은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는 어퍼머티브 액션 혜택을 받아가지고 여기 LA에 있는 옥시덴탈 칼리지에 다니다가 뭐 학점은 별로 안 좋다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책에서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콜롬비아 대학으로 전학을 갔고 콜롬비아 대학에서 이제 공부를 또 늦공부가 터져서 이제 하버드 법대 가고 표현 좋네요. 늦공부가 터졌다. 예, 또 이제 편집장.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늦공부가 터져 있는 사람들의 기회를 주는 나라인데 그렇죠. 예. 한국하고 달리 그래서 뭐 그 시스템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오바마 같은 사람이 이제 안 나오는 거 아니냐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그런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뭐 저도 이제 솔직히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는 좀 흑인들 입장도 좀 어느 정도 좀 조금 이제 공감이 가기는 하더라고요. 세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입장인데요. 그동안 한인을 비롯해서 아시안 학생들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타인종보다 월등한 실력을 갖추고도 이제 오프닝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에 걸맞는 대학에 진학을 하지 못하게 네.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좀 더 정확한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 한인이나 아시안 학부모들은 공부 하잖아요. 다들 아마 그 잔소리에 시달렸을 거예요. 근데 아마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부 시달리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출발 지점이 다르다. 출발 지점이 다르고 또 이제 흑인 같은 경우는 그 전에도 저희가 다뤘지만은 이제 부모 중에 한쪽이 없는 케이스가 되게 많고 싱글데드나 싱글맘 그런 그 환경 속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학교 갈 수 있는 기회도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affirmative action대로 이제 위헌 판결대로 쭉 간다 하면 이제 엘리트 학교들은 거의 다 이제 아시안 아니면 백인으로 완전히 차지가 아마 흑인 학생이 한 명도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근데 만약에 성적대로 한국도 자르면. 한국은 뭐 싱글맘 그런 다른 이게 있잖아요. 입학 제도가 있어요. 한부모 가정 이런 특혜 있죠. 받고 들어가는 게 네. 있는데 전 이게 인종으로 나눌 게 아니라 아시안도 분명 한부모 가정에서 나온 그렇죠. 자란 아이들도 있고 다 있을 건데 이거를 차라리 소득 기준을 두던가 극비 너무 없는 이렇게 둬야지 이걸 인종으로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역차별이고 인종차별이라고 보거든요. 예지 기자의 지적에 그 공감 100분 됩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맞아요. 꼭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도 있고 아시안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 결손 가정이 있는데
굳이 이렇게 흑인들만 이렇게 그 가산점을 이렇게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인식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제 흑인은 못 산다, 흑인은 공부를 못 한다 이런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지금 나오게 되는 사실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예, 쭉쭉 갈게요. 좀 다른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대법원이 이제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전직 우편 배달원 제럴드 그로프가 연방 우정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그 그로프 편을 들어줬어요. 네. 예, 우정국 편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뭐 교회 갈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 기자? 일단은 뭐 그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솔직히 종교는 하나의 이제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뭐 법원에서 판결을 그렇게 해줘서 조금 더 힘을 실은 거는 마찬가지지만은 종교로 인해서 자기 해야 할 일을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서도 어떤 그 특정 종교 종교가 특정 있죠. 종교 때문에 군 입대를 아, 거부를 맞아요.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회적 문제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의무를 다하는 부분들과 그러면 자기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의무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볼 때는 자기 선택권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돈을 안 받고라도 나는 그냥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 자기 결정에 맞게끔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그런 거를 이 법원에서 판단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의아하기는 했습니다. 네, 그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종교 생활을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고, 정직 처분을 독실하시네요. 네. 받고서 2019년에 이제 해고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편 배달원이 일요일에 일 원래 안 하지 않나? 뭐 안에 내부적으로 뭐 이런 뭐 서류 그런 정리라던가 게 그런 게 있겠죠. 행정일이 뭐 있나 봐요. 다음 날 월요일이기 때문에 월요일 근무 왜 보통 신문사들도 신문사들도 월요일 신문 나올 거면은 일요일에 준비를 하시고 네,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런 게 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 할당량이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할당량을 뭐 평일에 다 못했을 경우에는 토요일이나 이렇게 일요일도 근무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케이스 놓고 세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제 직원에게 주말에 휴일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런 기회비용을 회사한테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거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동시에 이제 대법원에서 이렇게 이만큼 종교를 존중해주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걸 보면 미국에서 종교를 생각해주는 그런 게 정말 우리가 아시아에서 겪어봤던 그런 차원과는 조금 다른 수준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상황과 그리고 이제 미국의 건국 배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미국 건국 배경은 그 개신교가 영국에서 탄압받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청교도. 기독교를 네. 청교도 분들이 와서 이제 그 미국을 건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서식에도 성경책에다가 손을 올리고 그렇게 하시고 또 뭐 사실 지금 대법관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그 대법관 수가 그럼 보수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신념은 종교적인 신념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분들은 네, 거기에 그렇기 들어가죠. 때문에 아무래도 보수 우위의 대법관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리고 종교적인 신념,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 결정은 만약에 제가 대법관이었어도 제가 보수 우위에 있는 대법관이었어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될 수밖에 없죠. 네. 예. 근데 그러면 예.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대법관들이 판단을 한다. 그거에 있어서는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대법관이 보수 대법관으로 있는데 이거에 만약에 반대표를 던진다 그러면 찍히죠. 아 그렇죠. 예. 예. 어쨌든 우정국은 그로프의 일요일 근무 거부를 이제 우정국 측 입장이에요. 근데 좀 약간 설득력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름 그로프의 일요일 근무 거부로 직장 내 다른 직원의 사기 저하, 업무 부담 가중, 그럴 수 부정적 있네요. 분위기 조성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 근무자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예. 뭐 그런 거는 그러니까 뭐 그 근무 횟수가 더 사실 빨라지고. 뭐 판결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속된 말로 그러잖아요. 저희 기자들끼리는 꿈보다는 해몽이라고. 네. 예. 뭐 해몽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예.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런 종교적인 어떻게 보면 좀 이 회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이거를 대법관이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을 해야 되느냐 그런 네. 거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지 기자? 이 케이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종교를 떠나서 그냥 처음에 자기가 거기 회사를 들어갈 때 일요일 날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면 예.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아, 애초부터. 네. 참 볼 때마다 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 그 전에 1977년 판결에서는 우정국 쪽 손을 들어줬었나 봐요. 그 종교
따라서 이렇게 쉴 수 있지 못하게 했는데 이번에 대법원이 판례를 뒤집은 겁니다. 예. 근데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럼 일요일 날 근무를 할 것 같으면은 가지 말았어야지. 그렇죠. 라는 말도 일리가 있네요. 예. 근데 그 솔직히 좀 위화감이 좀 조성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네. 되면은.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정책 하나로 추진해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걸었죠. 예,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 8월 연간 소득 12만 5천 달러, 그러니까 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2만 달러까지 학자금 채무를 면제해 주도록 한 정책에 대해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연달아서 다 이제 패소 판결을 내렸어요. 정부가 잘못한 거다. 그러니까 탕감할 수 없다고 그런 입장을 취했는데 황 기자부터 할까요? 뭐 사실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공화당 자체가 그 돈을 퍼주면 안 된다라는 정책 그렇죠. 그 기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지금 연방 하원 지금 그 다수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연한 결과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법관 수에서 지금 보수 우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민주당 쪽이랑 이렇게 해서 하려고는 하지만 계속 제동이 걸릴 겁니다 앞으로. 제가 봤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그거죠. 뭐 어차피 다 냈던 사람들도 있잖아. 뭐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리고 그 낸 사람들은 그럼 바보냐? 맞는 얘기예요. 뭐, 불공평하잖아요. 예, 빌린 거는 갚아야 된다.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학자금이 비싸지는 건 사실이에요. 등록금 보면은 제가 대학 다녔을 때 한 20여 년 전인데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진짜 괜히 얘기했어. 근데 그때 학비하고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연하 기자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현재 사립대학 등록금 평균이 지금 한 45,920불 정도. 네. 지금 연방교육통계센터에 의하면 그리고 주립대학 등록금 평균이 지금 19,374불 정도. 야. 네, 뭐 차이가 한 학기요? 나지만 한 학기가? 1년에. 1년에. 네. 아, 1년도 그렇게- 비싼 거야, 그것도. 그렇죠. 네. 지금 사립대학 같은 경우는 45,000불이 지금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뭐 거주 비용이나 책, 식사 비용은 제외하고 순수 등록금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1970년부터 한 2020년 정도까지의 자료에 의하면 거의 지금 50년 동안 3배 정도 가량이 예.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 대학의 등록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지금 통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예전에 1990년대 말이었나요? 그 경기 침체가 왔을 때도 이제 대학들이 어려워지니까는 그것들을 다 학생들한테 돌릴 수밖에 없던 거예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정부는 교육 예산을 줄였고 학교는 교육비 부담을 이제 학생에게로 돌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이제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정부의 좀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럼 대학교 그 교수진이나 그 직원들의 연봉 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동안에.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대학 자체에서도 지금 내세우고 우리 학교가 좋다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수진이거든요. 네.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또 그렇게 되면 데리고 오려면 또 돈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오로지 그냥 뭐 고스란히 이제 학생들한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조금 이 어떻게 보면 학자금이 이렇게 많아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정부가 컨트롤을 제대로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라도 조금은 좀 컨트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이미 낸 사람들이 있는 게 있으니까 좀 불공평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이렇게 상한선을 정하든지 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학자금을 이렇게 밀리는 사람들이 생기지 않도록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지 이미 이 사람들을 탕감해주면 그럼 그 전 세대 어떻게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제가 가장 최근 졸업했지만 저도 한 학기당 한 25,000 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많이 진짜 많이 학기당 냈다. 25,000이면 학기당? 네, 세메스터 했으니까 5만에다가 이제 또 여름학기 이런 걸 들으면 추가로 또 나가는 거죠. 그 대출 좀 받았어요? 아니면 뭐 아무튼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거 안 물어볼게요. 개인적인 거 안 물어볼게요. 네. 근데 되게 비싸다. 예. 근데 요새 학비 보면은 너무 비싸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대학들이 그 연봉 보면은 그 대학교에서 일하는 그 패컬티 연봉 보면은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단순 계산만 해보면 지금 20만 불 빚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회생활 예. 들어갈 때. 네, 맞아요. 그렇죠. 네, 지금 4년제 학사 이게 평균 그 학자금 대출 빚이 23,796불. 그렇게 되면 매달 290불씩만 상환을 해도 10년이 걸립니다. 아유.
지금 뭐 백악관 그리고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만 연방 대법원에서 보수 우위 시스템이 이렇게 구축되면서 보수 진영에서 오랜만에 간만에 좀 이렇게 환영할 만한 그런 뉴스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콘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인디아나 존스 5탄이 이제 흥행에 실패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 디즈니가 내세운 영화들이 줄줄이 흥행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뉴스가 또 나왔는데 데일리 메일에 나온 뉴스인데요. 라이트이어, 뭐 인어공주 얼마 전에 나온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인디아나 존스까지 줄줄이 이렇게 실패하면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별로 큰 재미를 못 봤다고 그래요. 뭐 디즈니 플러스에서 제작한 드라마 시리즈들도 별로 이렇게 재미를 못 보고 그러면서 최근 흥행 실패로 영화 관객들이 이제 발길을 돌리면서 9억 달러 손실을 입었다고 그럽니다. 9억 달러예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지금 그 타격을 입으면서 지금 이제 정리해고 막 하고 있어요. 직원들 얼마 전에 뭐 몇 천여 명 해고를 했고 지금 ESPN 같은 경우에도 스타 진행자들까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이 뉴스 놓고 예지 기자. 사실 논란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 인어공주를 흑인 예, 배우를 흑어공주라는 쓰면서.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까 9억 달러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인어공주에 쓰인 제작비만 2억 5천만 달러, 네. 그다음 마케팅에 1억 4천, 총 거의 네. 4억 달러가 들었는데 4억만 달러가 들었는데 4억 달러. 달러가 들었는데 이제 티켓 매출의 절반을 디즈니가 가져간다고 해요. 네. 근데 지금 매출이 약 5억 달러로 이제 3억 달러를 더 벌어야지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 보네. 손해가 지금 3억 달러. 예. 지금 이제 인어공주로만. 손익분기점 예, 넘기는 힘들고요. 예, 힘들 것 같아요. 늦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 만들 때는 10억 불 다 넘길 거다. 왜냐면은 미녀와 야수 실사하고 또 라이언킹 실사판 같은 경우에는 15억 달러나 벌어서 이것도 대박을 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그 어젠다를 넣다가 된통 당한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황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거는 정해진 수순이었다고 보고요. 네.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네. 비즈니스는 돈을 보고 하는 게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최근의 행보들은 돈을 보고 한 행보는 아니었다고 보는 게 지금 영화들만 봤을 때도 지금 줄줄이 실패를 하는데 줄줄이 실패를 할 수가 없는 영화들이잖아요. 네, 예. 그냥 대놓고 보면 원래 그냥 제대로 했다면은 아마 10억 불 넘겼을 거라고 그렇죠. 봐요. 예. 보세요. 인어공주도 인어공주고 그다음에 인디아나 존스입니다. 무려 그 두 개만 했을 때도 지금 몇십억 불을 벌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뭐 원현석 보도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너무 어젠다가 강했다. 네. 예. 인어공주 흑인이 웬 말이냐. 그다음에 뭐 인디아나 존스 왜 할아버지 취급하냐. 뭐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스토리텔링에 좀 더 신경을 썼고 그 다음에 좀 어젠다를 빼고 좀 힘을 좀 빼고 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슈퍼마리오처럼 정말 슈퍼마리오다운 영화를 찍었으면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인어공주도 그렇고 원작에 기초한 철저한 스토리텔링이었으면 과연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지금 봤을 때는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좀 내부적으로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최근 예. 근데 말씀하세요. 좀 늦은 것 같아요. 디즈니 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젠다를 넣고 LGBTQ 관련 네. 것들을 계속해서 영화에 집어넣었는데 지금 와서 돈이 안 된다고 빼면 이게 아, 또 그래, 또 명성이 저기- 이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저거 꼴 날까요? 버들라이트? 버들라이트가 지금 쌍방에서 지금 욕 먹고 있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디즈니 입장도 지금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너무 브랜드 네임을 믿고 그런 좀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까불었다 뭐 이런 예. 좀 표현이 왔는지 모르겠네요. 그 연전 연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마블 영화 통해서 뭐 그렇죠. 어벤져스 시리즈로 이제 너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우린 뭘 해도 다 될 거야. 뭐 그런 아마 자만심에 좀, 빠진 거 자만심이 아닌가 있었던 것 싶습니다. 같아요. 예지 기자. 그 라톤드라 뉴튼이라는 그 CDO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디즈니 테마파크나 콘텐츠 영화에서 다양성을 담당하는 네,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테마파크에서도 갑자기 수염 있는 남자가 맞아. 드레스 나 입고 그것도 진짜 공주 옷 충격이었어. 입고 애기들한테 이렇게 그 서빙하고 신데렐라 차림 입은 맞아요. 거죠? 그런 거 네. 하는 이제 그런 걸 이제 남잔데. 해오신 드래그 거죠. 퀸 같은 거죠. 그런 네. 거. 더 이상 그리고 그가 희망의 나라가 아니네요. 인어공주의 흑인 이렇게 하는 것도 아이디어도 이런 것도 내고 이렇게 네. 다양성을
담당하시는 분인데 해임됐는지 사임했는지 해고된 걸로 알고 해고된 있어요. 거예요? 예, 잘라냈어요. 예. 이렇게 되면서 이제 좀 변화를 이제서야 좀 6년 동안 이러다가 예, 지금 그래서 디즈니 내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인디아나 존스만큼은 당연히 대박을 터뜨릴 줄 알았는데 지금 주말 흥행이 좀 저조했고 6천만 달러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3일치. 그리고 7월 4일 연휴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흥행이 대목이었는데. 예, 좀 떨어지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 크리스찬 영화 자유의 소리라는 영화, 그 스릴러 영화인데 오히려 이 영화가 1,400만 달러로 1위에 오르고 인디아나 존스가 2위로 밀렸는데 와, 브랜드를 인디아나 존스를 세우고 해리슨 포드가 나왔는데 네. 그게 지금 저렇게 됐네요. 예, 세나 기자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디즈니가 이런 급진적인 아젠다를 밀어붙이는데 이해가 돼요. 저도 예술하는 친구들이 많지만 네. 뭐 여기 출연하는 배우나 아니면 감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 중에서 성소수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네. 그들이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그런 컨셉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실제적으로 이제 대중들의 대다수는 이성애자고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젠다가 실제적으로 우리 평범한 사람들하고는 맞지 않아서 이런 참패가 이어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그 디즈니 월드 월트 디즈니 전 CEO가 이제 밥 체이팩인데 밥 체이팩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성소수자 편을 들어줬던 게 그 직원들이 이제 성소수자가 많아서 그 편을 좀 이렇게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이런 영화들을 내보내고 그 사람이 이제 잘리고 디즈니가 이제 흥행 부진하면서 잘리고 밥 아이거가 다시 CEO로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그거예요. 루카스 필름이잖아요. 인디아나 네, 존스가. 그렇죠. 인디아나 존스도 그렇고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루카스 필름이고. 필름이죠. 네. 근데 거기 이제 담당 회장이 이제 여자예요. 그 캐슬린 케네디라고. 근데 이 여자가 자꾸 그런 어젠다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강요를 한다고 그래요. 그 감독들한테. 그래서 감독을 많이 바꿨어요. 각 작가들한테도. 그래서 이 감독을 해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 해고될 것 같은가요? 인디아나 존스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흥행 참패로 최종 결정 나면? 보통 그 모든 회사가 그렇지만 대주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있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니까요. 근데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쳐내야죠. 네. 네. 지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지 뭔가 정치를 위해서 어젠다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철저히 비즈니스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CEO 물러나야 되고요. 인디아나 존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팬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엄청나게 게 아니고 좋아하잖아요. 맞아. 엄청나게 좋아를 하는데 근데 광팬이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즈니스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까 그 예술가들이 많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예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 존중을 해줘야 되겠으나 아까 뭐 박세나 기자가 잘 짚었지만 어쨌든 지금 어젠다와 대부분이 어젠다와 관계없이 디즈니를 찾는 부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거를 놓치고 어젠다를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런 참패도 아니죠. 지금 기둥뿌리가 흔들리게 생겼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CEO는 이거는 그 자기가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잘려서 좀 사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라던가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어젠다를 가지고 만들지 않는 이상 정말 진짜 그 주제 자체가 뭐 성소수자라던가 아니면 정말 여성을 위한 영화라던가 제가 저번에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여성을 위한 영화 있다. 툼레이더 있지 않냐? 그렇죠. 얼마나 대박을 쳤습니까? 그 뭐 하여튼 안젤리나 졸리 나온 영화들이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솔트도 있고. 예, 솔트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 원작이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가는 거는 이거는 CEO를 경질을 해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예술도 좋은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이거를 같은 방향으로 놓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술성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성과 대중성은 좀 다르다. 왜냐하면 대중성은 대중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예술은 뭐 창작적인 그런 부분들 정말 존중받아야 되고 저희가 인정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엄연히 이거는 다른 부분이다. 이거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즈니 영화 자체들, 애니메이션 자체들이 예술적인 부분보다는 방금 심연아 기자께서 짚었습니다만 대중성이 많이 맞춰져 있죠. 그리고 좀 가족적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죠. 디즈니 저도 그러면? 엘리멘탈을 봤어요. 엘리멘탈 저도- 봤어요? 예, 왜냐하면 잘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런 근데 흥행 소재라든지 실패. 아 근데 저거구나. 남성 여성도 아닌 남바이너리
non-binary 캐릭터 그렇죠. 나오는데 non-binary 지금 진짜 나오는 꼭 바람에 넣는다니까. 네, 그런 저도 거를. 이제 미리 이제 디즈니 영화는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고 저 이제 가거든요. 저 이제 조사해요. 난 무조건 조사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엔 그냥 봤는데 예, 그래서 이제 무조건 LGBTQ 조사해요. 그 non-binary가 있다는 걸 알고 안 보여주려고 했는데 저희 집 애가 몇 달 전부터 이 광고를 보고 보고 싶어 싶었구나. 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데려갔는데 좀 그렇게 많이 도드라지게 나오진 않지만은 어쨌든 들어가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정말 이 엘리멘탈도 보면 예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불과 물과 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인화 시켜서 이제 만들었거든요. 정말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약간 잘 인사이드아웃 비슷한 것 같은데. 네, 잘 만들었어요. 네. 되게 잘 만들었고 멋진데 굳이 거기에다가 non-binary를 넣어야 됐나?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 이게 지금 드림웍스도 그렇고 지금 뭐 디즈니 월트 디즈니도 그렇고 기술력은 이미 최고예요. 아,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성에 있어서 뭔가 화질이라던가 이런 소재라던가는 이제는 의미가 없어요. 예, 맞아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의 원작에 맞게 이렇게 굳혀 나가야 이제 완벽한 영화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했던 캐릭터들, 인디아나 존스 아니면 한 솔로, 스타워즈에서. 근데 걔네들을 그 사람 그 캐릭터들을 열받으셨네요. 네. 좀 약간 바보 취급 여자들이 이제 혼내는 약간 그런 역할이에요. 그 스타워즈도 기억하시죠? 아, 그럼요. 루크 네. 스카이워커가 자기 제자한테 이렇게 싸우다가 져요. 갑자기 그 루크 스카이워커인데. 네, 그 여자 캐릭터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레이하고 이렇게 레이죠. 싸우다가 밀리고 이렇게 좀 약간 그 페인 느낌이잖아요. 루크 맞아요. 스카이워커가 네. 페인처럼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이 인디아나 존스도 5편 보면 저도 보진 않았지만 페인처럼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아들을 잃고 뭐 하여튼 페인처럼 산대. 그리고 좀 그런 페인을 이렇게 혼내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여자가 이제 헬레나 그 여자가 맞습니다. 네. 대녀가 나오는데 지금 그 캐슬린 케네디 루카스 필름 회장이 그 여자를 이제 주인공을 하겠대요. 인디아나 존스. 그렇게 그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뜻을 내비쳐서 팬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대요. 예, 예지 기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비영리 단체도 아니고 네. 기업은 일단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좀 이렇게 대기업일수록 좀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규모 해고하면서 7,000명을 네. 한 1년 새, 1년 반 사이 7,000명을 해고를 하면 이거는 대기업일수록 자기 노동시장에 엄청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네. 건데 조금 좀 대중적이고 좀 수익을 위한 그래서 좀 일자리도 많이 창출해 주시고 네.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럴 거면 그냥 자선사업가 하라고 그러니까. 하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영화도 그냥 무료로 네. 뿌리고 그리고 지금 네. 뭐 예를 들어서 5천 명이 잘렸다고 합시다. 말이 5천 명이지. 그게 딸린 식구가 그러니까. 예? 한 네. 가구당 3명씩만 해도 15,000명이 지금 당장 거리에 나앉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젠다를 이렇게 밀어붙이다가 디즈니 패밀리들이 이렇게 다치는 그런 케이스인데 지금 뭐 여러모로 안타깝습니다. 뭐 더 할 얘기가 있는데 뭐 여기서 이쯤 줄이고 예. 좀 여기 디즈니가 좀 제대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도 끝난 것 같아요. 디즈니 그러면 이제 보고 싶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제 인디아나 존스도 정말 좋아하는데 저도 1, 2, 3, 4편 다 봤어요. 극장에서. 1편 빼고 1편은 정말 나중에 슬프네요. 비디오고. 근데 5편이 자꾸 그런 그 해리슨 포드가 이제 인디아나 존스가 좀 바보처럼 나온다는 얘기가 이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인디아나 존스가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했던 캐릭터를 그렇게 꼭 망가뜨려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언터처블인데.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줬던 그 디즈니랜드는 이제 역사 속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네.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희 벌써 종말을 예고하는 거예요. 위험한 발언 아닌가요? 네. 네, 자, 세 번째 주제는 한국 영화 최고 스타로 등극한 마동석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동석이 지금 한국 최고 흥행 보증 수표가 됐어요. 그렇게 됐어요. 예, 마동석이 주연한 범죄도시 3가 얼마 전에 1,0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한 영화로는 처음이래요. 예, 처음이고 작년에 나왔던 범죄도시 2에 이어서 쌍천만 예. 기록을 대기록이죠.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출연한 게 뭐 부산행에도 나왔잖아요. 부산행 맞죠? 네, 부산행 맞습니다. 그 좀비 영화 그리고 신과 함께 1과 2. 이 영화들이 다 1,000만을 넘겼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마동석이 출연한 영화 다 끌어모으면 5천만 아니 관객을 근데 진짜 영화 선택 동원했다고 능력이 좋은 걸까요? 참 어떻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마다 1,000만이 넘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동석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네. 지금 뭐 마동석이 출연하는 영화들이 지금 다 인기를 잇는데 이게 마블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블리. 정말 안 어울려요. 근데 이제 저도 한번 곰곰이 한번 조사를 해보고 또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도대체 이 인기의 비결이 뭘까? 많은 사람들이 일단은 재밌어야 보는 건데 재미라는 거는 일단은 뭐 액션 주로 이제 액션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덩치라든지 이런 옛날에 또 격투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격투씬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아우러서 능청맞은 이 코믹 연기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영화 이 맞아요. 배우가 예. 많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성룡 같은 경우에도 싸움을 너무 잘하고 재치 있게 잘하지만은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웃음 포인트가 같이 들어가기 그렇죠.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그리고 액션 자체도 시원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죠. 네, 그냥 이렇게 쩍쩍 소리가 나죠. 네,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펀치를 날려도 시원시원함 거기에다가 이제 또 코믹적인 그런 이제 재미를 더하는 능청스러운 연기까지 더해지면서 아마 좀 큰 인기를 더하게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갔는데 친구들이 막 추천하는 그 범죄 영화는 꼭 그 범죄도시 3는 꼭 극장 가서 봐야 된다. 왜냐면 이게 때릴 때 쩍쩍 소리가 아주 끝내준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1하고 2만 저는 아직 보고 3는 아직 안 봤는데 그 악역들이 굉장히 악독하게 나오잖아요. 그 캐릭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악독한 캐릭터들을 상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한 방 날리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시원함을 느끼지 않나 싶은데 예지 기자 마동석의 매력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몸은 좋아해요? 좋아해요. 근데 보기엔 되게 남자다운데 또 성격 좀 귀여운 면이 있는 그치. 부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블리. 약간 그래서 마블리라고 네. 하는 거죠. 좀 귀여운 면이 있고 세나 기자는요. 근데 저도 무서우면서 눈빛도 그렇고 막 등치도 그렇고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죠. 근데 솔직히 조폭같이 생겼지. 그쵸. 그런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 중에 되게 레어한 것 같아요. 그죠? 네.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귀여운 그런 반전 매력이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그렇죠. 한국 영화 배우 중에 그런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 전무후무하죠. 네. 없어요. 네. 미국인 아니에요 원래? 그죠? 마동석 귀화 미국인이죠? 18 귀화했어요 이제? 18살에 여기 미국으로 넘어왔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한국 시민 아니고 그죠? 미국 네. 시민인 거죠. 그래서 네. 얼마 전에 저 이터널스에도 나왔고 네. 마블. 영어 잘하시잖아요. 예, 영어 잘. 아 근데 그 이터널스도 굉장히 저거야. 어젠다 영화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사실 영화를 초반에 뭐 제가 스포는 할 수가 없죠. 못 예, 보신 스포일 분들이 하지 마세요. 많아서.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쩍쩍 소리가 난다. 이게 타격감이라는 타격감, 게 있어요. 요번에 타격감. 그리고 가장 제가 기사를 썼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복싱 액션이라 그래요. 예, 요번에는 진짜 주먹을 그냥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싱의 근거에서 휘두르기 아 원하고 때문에 투가 좀 달라요? 네네네. 아니 그 1, 2랑 3가 다른 거죠. 네, 보시면 주먹 치는 게 달라요. 네, 요번에는 정말 복싱을 체계적으로 치시거든요. 아. 정말 체계적으로 치시고 일단 마동석 자체는 저희가 뭐 액션 씬에서 보는데 뭐 잡아서 던지는 씬은 잘 없잖아요. 뭐 쳐서 이렇게 무찌르는 그런 건 있겠으나 요번에 그냥 잡아 던지시고 그래서 통쾌하다. 그리고 뭐 그 평도 많이 나오지만 이번에 빌런은 좀 약했다. 아 그런 얘기. 그러니까 빌런이 누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누군 들었어요 제가. 왜냐하면 예. 뭐 제가 뭐 누군지는 뭐 가서 보시고 그 예. 빌런은 빌런이 약간 이번에 좀 그런가 2명 봐요. 정도가 네. 나오는데 그 주된 빌런들이 제 역할을 좀 아무래도 마동석한테 좀 묻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네. 마동석을 좀 많이 더 띄워주는 그런 그런데 영화구만. 1,000만이 넘었다는 거는 아까 뭐 예지 기자도 그랬고 세나 기자도 그랬고 뭐 마블리 하는데 마블리가 마블리 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마동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혼자 하드 캐리한 영화가 아니었나. 네. 예, 칼을 맞아도 뚫리지 않는 듯한 뭐 아이언맨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국 네. 예, 이 1,000만을 넘긴다는 것 자체가 뭐 팬심도 있겠지만은 마동석을 좋아하는 팬분들이 이제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한계가 있거든요. 어쨌든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쵸. 뭐 그냥 팬심 갖고 네. 1,000만을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재미 있었다는 거죠.
재미가 있어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개봉하기 전에도 아까 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빌런이 약하다.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많았는데 결국 1,000만을 넘겼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네. 요즘에 팬데믹 이후에 참 이 한국 영화 시장이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뭐 그렇다면서요. 손익분기점은 네. 고사하고 100만도 넘기기가 100만도 네. 못 넘긴다고 못 하더라고요. 넘기는 요새는. 그런 영화들이 다수였고 하물며 이게 이 범죄도시 2가 나온 지가 시간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중간에는 1,000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1,000만 그렇죠. 영화가 없었고 이번에 올해 처음이자 이 범죄도시 2 이후에 최초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만큼 재미있었다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도 그런 것이 그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가장 주요 깊게 봤어야 되는 영화가 한산부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의 한산. 근데 한산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만을 못 넘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침체기를 오래 겪어요. 어. 이번까지. 그러니까 팬데믹 때문이네.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고 팬데믹 특수를 누릴 줄 알았는데 그게 예상대로 안 됐던 네. 거죠. 뭐 OTT도 잘 돼 있고 스트리밍도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보다 보니까 요즘에 누가 그 비싼 돈 내고 극장을 가겠나라고 네. 했는데 이번 그 범죄도시 3 같은 경우에는 1,000만을 넘었죠. 아, 지금 한국 그 영화 티켓 값도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요. 아, 맞아요. 많이 거의 비싸죠. 뭐 한 2배 비싸졌죠. 가까이 올라서 예. 10,000원, 15,000원? 제가 지금 가까이 된다는 극장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제 돈 주고 안 가서 잘 모르겠는데 요즘에 얼마죠? 요즘에는 아, 비싸요. 요즘에는 한 저희도 20불 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20불이요? 네. 애들 와, 다 20불 해요. 데리고 저도 이제 한 번씩 네, 이제 20불 애들 해요. 데리고 가는데 저희 네 가족 들어가면 뭐 티켓값만 한 50불 정도, 50불 플러스 조금 되고 그렇군요. 있고 예. 그리고 뭐 그것도 할인 받아서 한 50불 정도 받아서. 하고 팝콘 들어가서 세트 이런 것도 팝콘 먹고 나초 먹고 뭐 해야 되잖아요. 애들 뭐 아이스도 사줘야 되고 이러면 100불이 듭니다. 야, 지금. 쉽지 않네요. 예. 그리고 좋은 좌석일수록 이제 비싸지 않아요? AMC 맞아요. 같은 경우에. 네. 아 이게 좌석별로 또 예, 가격이 그때 우리 다른가요? 한번 우리 다뤘었잖아요. 정말? 내러티브에서. 아, 예.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이제 몇 주 지나면은 이제 좀 더 내려가고 가격이 또 이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당분간 극장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마동석이 있다면은 미국에 이제 톰 크루즈. 그러니까 아, 미국 톰 크루즈하고 좀 너무 비교가 돼요. 좋아요. 예, 톰 크루즈도 영화에 그런 그 훈계성 메시지 없이 정말 멋진 액션, 영화를 예.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 미션 미션 임파서블 7이 극찬을 받고 12일 있어요. 예, 로튼 개봉합니다. 토마토 평점 보면은 이제 98점까지 지금 아주 나와 나이스하네요. 있어가지고 극찬 세례고 여태까지 미션 임파서블 중에 최고다 뭐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톰 크루즈 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 사실 보세요? 톰 제가 그냥 그렇게 크루즈라는 아니, 비교 불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예.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탐 크루즈 같은 경우는 일단 꽃미남으로 시작했어요. 예. 그렇죠. 뭐 그 탑건으로 시작을 해서 네, 그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비슷하죠. 지금 너무 행보를 보면 행보가, 비슷하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에 이제 그 마동석이 있으면 미국에 톰 크루즈가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저기 그 길은 조금 다르지만 네, 뭐 뭐, 이게 예. 인기 요즘에 그냥 인기를 실감하고 네. 있는 걸로 따지면 아니, 뭐 그리고 그렇게 탐 크루즈는 굳이 비교하지 이번에 않아요. 영화가 또 대박이 났던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젠다가 판치는 지금 영화판에서 어젠다를 싹 다 뺀 또 첫 보물이 성공을 했다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아직은 개봉 안 했는데 네. 대박 날 것 같아요. 근데. 그리고 예고편을 보면 그리고 그 트레일러라고 그러잖아요. 네, 트레일러를 트레일러도 보면 어마어마하죠. 그 누구죠? 탐 크루즈가 그 처음부터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 그거를 모터사이클 타고 배역을 안 쓰고 직접 그렇죠. 합니다. 직접 네. 하는 걸로 그래서 유명하죠. 네. 이게 1화가 있는데 탐 크루즈가 처음에 그 장면을 그 감독이 가장 먼저 찍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해서 죽을까 봐. 예, 죽으면 그렇다고 영화가 하더라고요. 나가리가 음. 아유 죄송합니다. 저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가장 먼저 찍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 액션을 공을 들였고 그리고 탐 크루즈 역시 믿고 보는 그렇죠. 그 사실 그 미션 임파서블 자체가 믿고 보는. 예. 왜냐하면 모든 뭐 예를 들면 1편에서는 그 거미줄 같이 내려와서 그 딱 이렇게 서는 장면, 면장면이 있고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예, 2에는 또 사랑 고등학교. 예. 저는 그때 태어났었나요? 모르겠습니다. 여튼. 그리고 그 2에서는 또 저 뭐 이제는 사랑 얘기가 슬슬 시작이 되고 3에서는 토끼발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도 그 역시 탐 크루즈도 탐 크루즈가 했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007 첫 보물 이제 007 시리즈 이후에 뭐 최고의 쌍두마차죠. 그렇죠. 네, 미션 임파서블인데 아, 정말 그건 기대가 됩니다. 저도. 그거는 진짜 네. 봤으면 좋겠어. 어떤 거요? 미션 임파서블? 네, 그건 극장 가서 봤어요. 예, 그건 극장에서 볼 만하죠. 예지 기자 뭐 세나 기자 더 할 얘기 있나요? 톰 크루즈에 대해서? 톰 크루즈는 별론가 봐. 아니요. 좀 일단 근데 옛날에는 일단 외모가 배우로 성장하려면은 잘생겼지. 그래야 했다면 근데 요즘은 그래도 실력이 일단 되고 이제 탐 크루즈는 거기에 얼굴이 받쳐줬던 거고 네. 마동석은 이제 거기에 매력이 받쳐줬던 거지. 네. 탐 크루즈는 자식은 잘했어요. 어퓨 굿맨하고 네. 제리 머과일 뭐 이런 영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7월 4일생.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게 톰 크루즈가 왜 이렇게 액션으로 가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원래 이런 드라마 쪽으로 막 이렇게 그 좋은 연기들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네. 갑자기 이제 완전 액션 영화 배우 전문 배우로 이렇게 낙인이 찍혀버린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예, 그 예. 액션 영화 자체가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의 상징 같은 맞아요. 느낌이잖아요. 탑건부터 시작해서 어퓨 굿맨도 그렇고 이 남자들만의 그런 세계들을 네. 좀 초월한 그 그런 부분을 탑건- 흥분하게 되잖아요, 남자들이. 탑건에 보면 네. 오토바이 타고 나오잖아요. 네. 야, 그리고 그 처음에 그 OST 뭐죠? 그 당당당당 이렇게 아 저는 그거 진짜 제 최애 꼽는 데인저 존. 아 맞아요. 데인저 존. 그렇죠. 데인저스 존. 네, 저는 그거는 정말 요즘에도 들어요. 네. 너무 좋아요. 알겠습니다. 예, 탐 크루즈 어쨌든 뭐 이번 영화 예, 다들 볼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기대됩니다. 극장 가서 네. 예, 그래서 그런 어젠다 없는 영화가 이제 통하지 않나. 어젠더라기보다는 이제 좀 재밌는 영화. 그죠? 그렇죠. 재밌는 영화를 위해 이런 노력, 그 목숨을 걸고 영화를 만들잖아요 지금. 톰 크루즈가. 그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 관객들이 화답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동석 얘기로 들어가서 그 범죄도시 같은 경우에는 8편까지 찍을 예정이라고 해요. 어이구 세상. 네, 그래서 어쨌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임파서블도 8편까지. 이번에 그러네 8편까지는 똑같네 또 맞네요. 네. 이번에 7편이고 7편이 파트 원, 내용이 너무 그리고 길어가지고 네, 파트 2로 네. 이제 가는 그래서 거죠. 잘라서 가는 건가요? 잘라서 가요. 네네네. 잘라서 가요. 그래서 예. 내년에 개봉 예정이라고 네. 합니다. 네. 예. 자, 오늘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